민주당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 당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죠. 여전히 이재명 의원이 유력하다는 어대명이란 말이 도는 상황에서 97그룹이 단일화해서 흥행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주도한 기자회견에서는 당대표 권한 축소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결국 이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관련 얘기를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 그거를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97그룹 당권 주자들 강병원 의원에 이어서요. 박용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프레임 뛰어넘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강훈식 의원은 모레 일요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요. 박주민,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97그룹 주자들의 성을 따서 양각, 양박, 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강 양박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혹시 출마 아니요, 고민 중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는 입장 표명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97그룹 주자들 이렇게 5명인데요. 사실 개인별로 보면 인지도가 아주 높거나 당내 세력이 공고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MZ세대 이전 X세대로 불리면서 86그룹의 그늘에 가린 낀 세대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왔던 성향 그리고 정치 색깔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때문에 출마 전에 모여서 뜻을 모으는 도원 결의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단 각자 도생식으로 출마를 모두 한 뒤에 역동적인 전당대회를 위해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 그 40대 기술은 YS와 DJ, 이철승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계파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함께해서 민주당이 그 당시 신민당이 엄청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혔던 친문계에서는 불출마를 선언을 한 상태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오참업이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조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좀 보면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해서 출마 의사를 드러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적수, 아직은 없는 셈인데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어대명의 분위기 속에 다소 밋밋할 거란 예측이 나왔던 전당대회 이재명 대 97그룹이라는 구도 생기면서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이재명이 독선, 독단 오만하지 않도록 97 세력들이 좀 잡아라. 이분들이 세게 붙어가지고 저는 단일화해서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요. 네. 쉽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쉽게 되신 분들이 되면 안 된다. 실패해요. 네,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어떤 이슈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까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한 입장. 97그룹 내에서도 완전히 갈립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 친문계 주자들의 불출마 선언을 강조하면서 전쟁에 지면 장수나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고요. 앞서 이 의원의 불출마에 무게를 실었던 박용진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는 출마를 해서 세게 논쟁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잘 던졌지만 패배했습니다. 내일 나가서 던졌는데 또 졌습니다. 또 나가서 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이 97그룹들 다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전략과 방송 토론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강훈식, 박주민 의원, 또 경선 당시 이광재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로 옮겨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의원의 출마 문제는 지난 선거 패배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폭발력 있는 이슈죠.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혹은 검경 수사권 분리가 민주당의 수건이긴 하지만요. 대선에 패배하고 지선을 앞두고 꼭 처리를 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강병원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초선 모임 철험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모임이죠. 철험회가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철험회 소속 의원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번에 실력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 네,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셀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측근 그룹 7인회에 플러스 1을 한 8인회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97그룹 의원들은 현재까지는 이 민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비판받았던 온정주의, 내로남불 프레임과 결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영배 의원이 어떤 각오와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하게 됐는지를 아는데 온정주의 이런 거에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이 질책을 받고 혼났습니까? 민영배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온정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는 입장 갖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파와 팬덤 정치 문제도 민주당 내 이슈입니다. 일부 강성 팬덤에 휩싸여서 민심을 놓쳤기 때문에 이 대선이나 지선 같은 큰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천명한다. 네, 하지만 화살의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친문 그룹은요, 개딸, 양아들 같은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에 이 친명 그룹은 폭력적 팬덤의 원조, 극렬 문파라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은 앞서 이 과격한 표현을 한다고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면서 지지층에게 자제를 요구한 바가 있지만요. 전당대회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되면 개딸 문제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친명계 김남국 의원이 주도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도 열렸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네, 스스로 개파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박용진 의원은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비 1,000원씩 내는 이 권리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체계적인 당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당원의 교육,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로 당비를 대납해주고 권리당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그 브로커들이 당원을 사고 파는 이렇게 해서 공천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네, 아직까지는 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재명 의원도 슬슬 몸을 푸는 모양새입니다. 온라인상으로 특히 여권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 계속 내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이 중요하겠지만 민생 위기 앞에서 이 일을 정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색깔론으로 반전을 꾀하려 했던 이전 보수 정권을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의원이요, 이 전대 출마도 고민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일 듯합니다. 내장동 의혹,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이어서 이른바 옆집 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이 어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바로 옆집에 GH 직원들의 합숙소가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선 캠프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죠. 2020년 8월부터 2년간 9억 5천만 원의 임차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현욱 GH 사장은 이 의원의 대선 공약 기본주택 등을 설계한 측근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비선 캠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이 의원은 오늘 팩트체크라면서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 비선 캠프라는 용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다.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GH 직원들의 합숙소 중 한 곳일 뿐이다라고 한 겁니다. 온갖 낭설로 얼룩진 마타도어라면서 이 언론인들도 비선 캠프 용어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세상에 앞집 옆집에 뭐가 누가 살고 누가 전세 사는 게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기숙사가 뭐 선거 대책기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치보복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대응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 고발도 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 보복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죠. 출마를 하게 되면 유력하다는 이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97그룹 주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출마에 찬반 갈리는 97그룹, 단일화 전략으로 어대명 깰까?